오늘 코마에서 깨어난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재벌 회장을 직접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편에 선 사람은 회장의 아들과 30년 동안 회장만 위해 움직여온 비서입니다. 사고로 코마에 빠져있던 마서린이 눈을 뜨고 차에 들이받치던 그 순간과 병실에서 들은 채화영의 이 아이만 눈만 안 뜨면 우린 안전해 같은 말을 단어 하나까지 또렷하게 기억해냅니다. 강준호는 회사 안에서 벌어진 비밀 공청회와 루머 조작, 언론 플레이까지 날짜별로 이어붙여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제거하려 했는지 구조를 통째로 뽑아내고, 이강혁은 30년 동안 회장 지시를 적어온 비서 노트를 열어 루머는 티 안 나게 퍼뜨려 공청회는 기록 남기지 마 같은 채화영의 진짜 얼굴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코마에서 깨어난 설인, 회사 구조를 쥔 준호, 충견에서 증인으로 돌아선 강혁, 이 세 사람이 각자 증언과 증거를 준비해 채화영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직전까지 치밀한 준비 과정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병실은 여전히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며 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서린 측 변호사와 간병인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린이 깨어난 걸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마서린 씨, 여기가 어딘지, 누구인지 알겠어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눈동자를 굴려 천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 드림병원, 나는 마서린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간병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오셨네요. 마서린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진지한 얼굴로 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린 씨, 기억나는 것부터 천천히 말해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게 회장님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드림그룹 본사 회의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준호가 긴 회의를 끝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서린 측 변호사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으며 네, 변호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강 상무님, 마서린 씨가 깨어났습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순간 준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탁자 위로 펜이 구르는 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는 곧장 묻고 있습니다. 의식은요? 말은 제대로 하십니까? 기억은요라고 숨도 안 쉬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건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사고 전까지의 기억도 조각조각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을 한 번 더 키울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마서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몸은 아직 약하지만 눈빛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 의자에는 강준호가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이강혁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준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 상무님, 오장미 씨, 지금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 이름으로 회장님 곁에 들어가 있었죠. 당신 대신 당신이 당한 일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가가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답네요. 자기 몸이 박살이 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강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마서린은 이번에는 강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강혁 비서님, 당신 얼굴 기억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기억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최화영 회장 뒤에 서 있던 사람, 누군가를 처리하라고 지시할 때 항상 뒤에 서 있던 사람, 그게 당신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실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준호가 말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셋이 각자 들고 있는 걸 전부 꺼내서 회장님을 몰아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짧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야 같은 편이 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전에는 서로를 의심만 했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역할을 나누죠. 저는 회사 안에서의 기록과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비서님은 회장님이 내린 지시와 루머의 출발점을 다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서린 씨는 당신이 당한 일과 코마 상태에서 들었던 것을 증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서린의 시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차 안이었고 옆에는 오장미 씨가 있었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들이받았고 차가 빙글 도는 느낌, 창문이 깨지는 소리, 그 사이로 확실하게 처리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혹시 최화영 회장 목소리와 비슷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목소리밖에 제가 그렇게까지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완전히 깨어나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설이나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다 밝혀낼게. 그건 오장미 씨 목소리였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필요해.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증거만 정리하면 그때 처리하지. 그건 최화영 목소리였어요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 두 문장은 정확한 표현 그대로 기억나시나요?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다시 틀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장 위에 굵게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와 입막음 의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강준호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회사 집무실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이사회 자료와 공청회 관련 메일들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공문, 비밀 공청회 일정, 인사팀 보고, 홍보실 언론 동향 보고라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정리해둔 다이어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와 인물, 엄마가 했던 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날 엄마가 비서님을 따로 불러서 인사팀 자료를 가져오라 했고 그 다음 날 회사 안에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와 회사 메일 로그를 대조하며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 비밀 공청회, 공청회 전 사전 각본 회의, 각본 전에 루머 살포, 루머 전에 인사팀 압박이라고 순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메모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사회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엄마가 회사 시스템을 어떻게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이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 친모가 최화영이라는 사실도 결국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컴퓨터를 끄고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병원에 다시 가서 이 타임라인을 설인과 강혁에게 공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강혁의 시점입니다. 비서실, 밤 늦은 시간, 사무실에는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습니다. 강혁은 서랍에서 검은 노트를 꺼내고 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회장 지시와 날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회장 인사팀장에게 강 상무 문제 사례 구두 요청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5월 21일 회장 홍보실장에게 이세 리스크 기사 아이템 제안, 정신적 불안, 조직 리스크, 위험 신호 등 키워드 전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5월 23일 비밀 공청회, 공식 회의록 생성 금지 지시, 비서 개인 기록만 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혁은 노트를 덮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나만 쥐고 있으면 나는 평생 회장 족쇄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다시 열고 빈 노트 한 권을 더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 내놓을 정리본, 하나는 여전히 내 머릿속 지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노트 첫 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제목, 최화영 지시 타임라인, 비공식 절차 목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인과 준호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이 나만의 보험이 아니라 셋이 같이 쓸 무기가 되는 거다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펜을 굴리며 한 줄을 더 적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 말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병실 장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밤, 병실의 조명은 조금 낮춰져 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마서리는 침대 머리맡에 세워둔 노트를 들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혁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항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사고 전날 밤 뒤에서 들이받친 차량, 여자의 목소리, 확실하게 처리해. 2. 병실에서 들은 회장 목소리, 이 아이는 아직 필요해. 증거만 정리하면 그때 처리하지. 3. 오장미가 병실에 와서 했던 말, 설이나 내가 끝까지 갈게. 글자를 적는 손이 중간중간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이 정리해온 타임라인을 다른 노트에 옮겨 적고 있습니다. 내가 제출할 것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회사 자료와 본인 메모가 결합된 리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비밀 공청회 전 인사팀을 통한 사례 수집, 구체적 사유 없이 불안정이라는 단어만 사용. 2. 공청회 당일 정신과 의사, 실제 면담 없이 추정 진단. 3. 증인 회유 녹취, 회장의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 멘트 요구. 4. 언론 칼럼 타이밍, 홍보실 보고와 칼럼 발행일 일치. 그는 항목 옆에 자료 출처, 메일 로그, CCTV, 녹취 파일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강혁은 자신이 새로 만든 노트 첫 장에 내가 증언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서로서 직접 들은 회장 지시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1. 정식 이사회 전 기록 안 남는 공청회부터 하자. 이 말에서 공청회 기획 시작. 2. 인사팀장 호출, 강 상무가 직원들 불안하게 만든 사례 몇 개만 추려서 알려줘. 정식 보고는 아니고 참고용이야. 3. 홍보실장에게 요즘 이세 문제 기사 많지. 우리도 남 얘기 아닌 것처럼 자료 좀 만들어봐. 4. 루머 확산 요청, 직접 말 한 티 나면 안 돼.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 5. 공청회 회의록 금지 지시, 오늘 회의 공식 회의록으로 남기지 마. 개인 메모로만 정리해. 그는 각 항목 끝마다 날짜 시간 장소 명시 가능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노트가 한 병실 안에서 조용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서로 다른 세 시점이 하나의 목표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오전, 병실에는 설인 측 변호사와 준호의 변호사까지 합류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사람의 노트와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은 마서린 씨의 증언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병실에서 들은 회장 발언, 그리고 오장미 씨가 병실에 와서 했던 말까지 전부 진술로 묶어야 합니다. 둘째 축은 강 상무님의 구조 자료입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회장 사적인 설계도에 이용됐는지 타임라인과 문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축은 이강혁 비서님의 지시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비서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번갈아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나가야 회장님이 오해나 과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조용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어나기 전까지 오장미 씨가 제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과정도 같이 정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분명 나는 마서린이 다 동의한 줄 알았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린 씨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오장미가 대신 들어간 건 내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회장님이 만든 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라고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메모를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린 씨 진술서에는 오장미 씨와의 관계, 위장과 복수 계획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강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마서린이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깨면 곤란하다.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반짝입니다. 정확한 표현, 기억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강혁은 노트를 펼치며 읽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눈만 안 뜨면 우린 아직 안전해. 지금은 얘가 숨 쉬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이불을 꽉 쥐고 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증거 보관함 정도로 본 거네요 라고 낮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를 꽉 깨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회장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위에서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최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린 씨는 사고와 병실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본인이 당한 일과 들은 말을 증언합니다. 강 상무님은 회장님이 회사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문서와 시간표로 보여줍니다. 이 비서님은 회장 지시의 구체적 문장과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 준비한 건 모두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터뜨립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동시에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병실 천장을 비추며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서린의 노트 위에는 세 줄의 문장이 굵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했다. 나는 들었다. 나는 이제 말하겠다. 강준호의 노트 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구조를 보았다. 나는 이용당했다. 나는 이제 설계도를 깬다. 이강혁의 노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시켰다. 나는 기록했다. 이제 나는 증언하겠다.
세 개의 문장이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채화영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서린의 삶을 다시 서린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준호는 병실 밖 복도 자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멍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캘린더에 표시된 날짜를 한 줄로 훑고 있습니다. 비밀 공청회, 루머 시작, 언론 칼럼, 서린 각성. 이 네 개의 점이 한 줄로 이어져 보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마지막 점만 찍으면 된다. 공개 이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강혁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라고 준호가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더 필요합니다라고 강혁이 답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데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강혁은 병실 문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말하고 있습니다. 서린 씨 입에서 직접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 한 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금방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장이든 대리든 엄마 쪽에서 뭐라고 포장하든 서린 씨가 그걸 부정하는 한 줄이 필요하다는 거조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강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회장님이 본인도 알았다. 다 서린이를 위해서였다. 이런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아직 피곤한 표정이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서린 씨, 조금 힘든 질문일 수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준호와 강혁을 차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든 질문이 아니라 해야 할 질문 같아요. 말해보세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말을 하나하나 고르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린 씨는 오장미 씨가 당신 이름으로 회장님 곁에 들어가기로 한 일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자기 손등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고 또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건 제가 쓰러진 동안 조금만 버텨달라는 거였지. 저 대신 그 집에 들어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듯 묻고 있습니다. 동의한 적 없다. 이 표현 그대로 진술서에 써도 됩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쓰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제가 똑같이 말할 겁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준호와 강혁에게도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준호는 생각합니다. 이 한 줄로 엄마가 준비해둔 미리 합의했다는 서사가 통째로 깨진다라고 말입니다. 강혁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로 회장님이 서린을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더 분명해진다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은 오히려 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열어 발표자료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드림그룹 리더십 리스크, 채화영 회장의 사적 설계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타임라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줄을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이름 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가진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혁은 창가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네, 마 대창 검사님, 서린 씨, 오늘 공식적으로 의식 회복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검사 쪽 목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도 증인 보호 절차를 준비해야겠군요. 회장 측에서 움직임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라는 말이 들립니다. 강혁은 짧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회장님은 서린 씨가 정확히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이사회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강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움직였는데 이제야 누굴 위해 움직여야 할지 알겠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병실 안으로 돌아오자 마서린이 조용히 묻습니다. 솔직히 하나 물어봐도 돼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와 강혁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봅니다. 두 분은 정말 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회장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힌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둘 다입니다. 엄마한테 아들로서 받은 상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증언대로만 서주신다면 그 다음 판은 제가 앞에서 책임지고 깔겠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강혁도 대답합니다. 저는 제 잘못도 같이 털어놓으려고 움직이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서린이 강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을 때 제가 움직였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선까지는 넘지 않았다고 늘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다 말할 겁니다. 그게 제가 회장님 곁에서 보낸 30년에 대한 최소한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서리는 두 사람을 한 번에 바라보며 짧게 웃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서로 이용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와 강혁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가진 회사 자료와 비서 노트가 필요하고 두 분은 제 목소리와 기억이 필요하잖아요. 깔끔하게 서로 이용하고 그 대신 끝까지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혁도 살짝 미소를 보입니다. 이번엔 제 선에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셋이 같이 처리하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에 짧은 웃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같은 목표를 향한 매우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준비편에서 쌓아 올린 증언과 증거가 이사회와 검찰 그리고 법정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터져나가는지 보여주는 본 게임이 될 것입니다.